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오늘 저희 KCGI 코리아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3호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목표 수익률 6%를 타겟으로 운영이 되는 목표전환형 상품이고요. 이제 목표 달성 전까지는 이제 채권 혼합형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주식 비중 30%, 채권 비중 70%의 이 자산 구성 비중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주식 부분은 저희 KCGI 자산운용의 주식운용 팀에서 이런 주식운용 전략과 노하우를 가지고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6%라는 목표 수익률은 저희는 이 30% 범위의 이 주식 비중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채권 부분은 이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목표로 우량채 위주로 운영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펀드의 상품 개요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최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운용 성과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용 전환의 조건은 종류 A 기준으로 누적 기준 가격이 1,060원, 즉 이제 목표 수익률 6% 기준으로 이제 채권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이 되고 나면 채권형으로 전환이 되는데 저희가 환매 같은 이런 황금성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가 용이한 이제 채권형 ETF나 MMF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환매하시는 데에 있어서 제약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수 테이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목표 전환 전과 후 기준으로 보수 테이블이 다르고요. 목표 전환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류 A 기준으로 총 보수가 44.3bp, 목표 전환 후 기준으로는 이제 종류 A 기준으로 총 보수가 14b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개요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 펀드는 주식 부분만 가지고서도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 쪽 운용 전략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KCGI 자산운용은 이 액티브 운용이라는 이 기치하에 저희 운용 전략의 이 운용팀의 모든 운용 프로세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시장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만으로 저희가 펀드에 이제 큰 비중으로 편입을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분석과 운용력의 확신 수준에 따라서 이제 시장 벤치마크와 다른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요. 이 주식 비중 30% 이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한 평균적으로 15개 내외 정도의 종목 수를 가지고서 이 집중된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목 선택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저희 KCGI 자산운용의 종목 선별 능력, 역량과 맞물려서 이제 좋은 운용 성과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종목 수가 적으면 펀드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종목별로 주가 변동성이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함으로써 이러한 변동성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또 이 업종 구성으로도 또 이렇게 다변화 시킴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펀드의 변동성, 수익률의 변동성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리밸런싱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특히 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많이 두고서 운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목표 전환형이기 때문에 이 목표 수익률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장 국면별로 체계적인 리밸런싱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월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자체적인 그 시장 분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시장의 국면 변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펀드에서 편입하고 있는 자산의 현금 비중 부분까지 리밸런싱을 가하고 이제 시장이 이런 화랑 국면에 있을 때는 이제 주식 비중 높이고 성장주 비중만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이제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가치주 비중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시장 변화에 따른 리밸런싱을 가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펀드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저희가 도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의 운용 전략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비대칭적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지향하는 이런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이 펀드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운용 전략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KCJ 코리아 펀드, 이제 저희 대표 펀드인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운용 성과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작년에 코스피 지수 10% 하락을 할 때 저희 KCJ 코리아 펀드는 절대 수익률로 10% 수익을 내면서 이제 지수를 이제 20%포인트 상회를 했었고요. 올해도 연초 대비로 코스피 지수를 10%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펀드에 이제 수익을 기여했었던 종목들을 저희가 1년 동안 1년치를 가지고서 월별로 수익 기여가 컸었던 종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펀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히트 종목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종목당 편입비가 적게는 3%대, 뭐 크게는 6%대,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9%대까지 가는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비중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종목 선택 효과 역량과 맞물렸을 때 펀드 수익률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주식형 펀드들과 굉장히 다른 점, 그리고 또 저희 KCJ 자산운용이 운용사들하고 차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중에 있는 많은 주식형 펀드들이 평균적으로 종목 편입 수를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KCJ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종목을 가져가고요. 저희 이 목표 전환형 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서도 더 종목 수를 압축을 시켜서 15개 정도 내외의 그 종목 수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 최근 2, 3년 동안 이 주식시장의 이 흐름을 보면은 이 거래량, 이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래가 되는 주식들만 거래가 되고 거래가 안 되는 주식들은 거래량이 한없이 고갈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에 편입하는 종목들의 이 유동성에 대해서 엄중한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목표 전환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펀드 기준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펀드 편입을 하는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보이는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거에 평균적으로 거래되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보이는 거래량이 허술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편입 종목들을 이제 엄선해서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목별 리스크 한도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종목당 편입 비중이 아니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서 리스크 예산을 부여를 하고 이 부분을 초과를 했을 때는 저희가 리밸런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리스크 관리 부분을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시장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주식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침체 국면에서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시장을 아웃퍼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리스크 수용도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저희 이 시장에 대한 탑다운 뷰를 월별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이 리스크 수용도 모델은 뭐 시장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자 투자 심리, 그리고 매크로 금융시장의 이 환경 조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량화시켜서 저희가 펀드의 이 현금 비중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목표 전환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채권 혼합형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가장 낮을 때는 0%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탄력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이 주식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이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 프로세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KCJ 자산운용의 주식운용 프로세스는 이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를 이제 강점으로 내세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KCJ 자산운용이 이제 과거에 메리츠 자산운용이던 시절부터 시장에서 이런 그 종목 선택은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이제는 더 강점을 부각시키고 살려서 종목 선택에 대한 이런 운용력의 경험과 노하우는 10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시장 모니터링,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얻어지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의 발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스템과 사람의
이제 잘 조화로운 운용 프로세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초에 2,4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던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최근에는 한 3,200포인트 전후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꾸준히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비단 올해 연말까지 뿐만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대세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연말 코스피 전망 밴드를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말까지 코스피 3,500포인트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500포인트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없이 단순히 이 멀티플만 12배 정도를 적용을 했을 때 도달 가능한 수준이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이 P 멀티플 배수가 한 11배 정도가 됩니다. 과거 평균적으로 8배에서 한 14배 정도, 일시적으로 튈 때는 한 15배까지도 가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여 왔었고 12배면은 지금 과거 밴드상으로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범위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7월 들어서 JP모건이라든가 노무라증권 이런 외사에서도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낙관적인 전망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 가능하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노무라증권은 1년 이내에 4,000포인트 도달 가능하다. 이제 비슷한 수준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제시하고 있는 코스피 5,000포인트의 논리를 보면은요. 이 한국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 연평균 한 4% 정도의 성장률만 이룬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멀티플 개선으로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이 자기 자본이 4% 증가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적인 ROE가 한 7.78%? 7.7에서 7.8% 한 요 정도가 됩니다. 한 과거 10년 정도 평균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균적인 주주 환원율이 한 30%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7.7% 번 거에서 30% 주주 환원 떼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본이 이게 그만큼의 남은 순이익이 이제 자기 자본으로 누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본이 연평균 4% 증가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해온 10년 동안 해온 그 수준의 이런 이익과 이익 창출 능력이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 P 멀티플 11배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랑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여전히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법 개정안 통해서 이사에 대한 이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리고 또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지금 통과된 내용들 보면은 집중 투표제 아니면 3%를 강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주식시장에 만성적으로 누적되어서 진행되어 온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이 좀 더 이렇게 강력한 법안들이 또 발의가 되고 구체화돼 갈수록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점에서는 그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산업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대응하기 저희 전망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7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삼성전자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표되는 이런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이 많이 좀 시장을 이끌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외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서는 그다지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반기에 주도했던 그런 업종이 하반기에도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더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이제 주도했었던 업종 대표적으로 조선방산 같은 이런 산업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선방산 같은 기업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료 헬스케어 업종에서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바이오텍 기업들 계속해서 이런 좋은 주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한 이 계약 규모가 이미 작년 연간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글로벌 이런 빅파마 회사들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한국 제약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 이런 그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물질, 파이프라인 물질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한국에 있는 이런 국내 제약회사들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기에 이러한 한국 의료 헬스케어 업종의 이런 모멘텀도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만, 하반기에는 특히 이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턴어라운드를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BM 시장도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HBM 시장의 이 독점적인 그 구조가 어느 정도 경쟁 양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에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HBM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 자체는 이런 미국 이 테크 기업들의 연간 캐펙스 금액 규모가 이제 커져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점점 더 갖춰 나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 이 테슬라로부터 이런 그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확보를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투자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소비재 기업들은 상당히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화장품, 라면 이렇게 수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 저희 계속해서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이 글로벌 점유율이 한 8에서 9%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1위 프랑스, 2위 미국, 그리고 3위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 놓고서 봤을 때 1위 프랑스가 이제 한 200억 불 정도가 넘어가는데, 2위인 미국과 3위인 한국이 금액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한 100억 불 초반대 정도로 해서요. 그만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 위상과 인지도는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을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또 해외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좋았던 업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서는 개별적으로 기업별로 또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또 많이 보일 수가 있기에 저희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바텀업 리서치를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 나가면서 펀드를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운용 전략의 성과로 저희 뭐 작년 상 여러 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용 성과의 90% 이상이 저희 종목 선택 효과로 인해서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주식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부분은 저희 KCJ 자산운용의 채권운용팀에서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 그리고 뭐 국공채, 통한채, 이렇게 우량 채권 위주로 운용을 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올해 이번 7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발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 향후 1년 이내에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의 한 컨센서스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채권 평가 이익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채권 쪽에서 이제 목표 수익률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저희 이제 운용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운용팀장 맡고 있고요. 저희 김홍석 본부장님하고는 저희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 시절부터 11년 넘게 같이 합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CEO로 계신 목대균 대표이사님은 저희 CIO를 겸하고 계시기도 하신데요. 과거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제 글로벌 운용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목대균 대표님은 이제 23년도 8월에 메리츠 자산운용이 이제 KCJ 자산운용이 될 때, 그때 이제 같이 합류를 하셔서 저희 내부적인 운용 프로세스나 운용 시스템 정비하는 데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셨었고요. 또 채권운용팀에서는 저희 홍사욱 본부장님하고 한혜리 대리님하고 이렇게 채권운용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운용 전략, 그리고 저희 운용팀에 대한 시장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한 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 펀드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좀 소개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KCJ 자산운용의 이 주식 부분이 시중에 있는 다른 펀드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수익률 좋은 주식형 펀드들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 좋은 펀드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그 엣지를 가지고서 알파 창출이 주된 이제 수익의 근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수익률 좋은 이런 그 펀드들 보면은 코스닥 비중이 뭐 적게는 한 35%, 많게는 이제 한 45%, 이렇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비중의 코스닥 종목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KCJ 코리아 펀드도 그렇고요. 이 목표 전환형 펀드도 그렇고요. 코스닥 비중을 20%를 채 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중에 유동성 풍부한 거래 많이 되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히 이 종목별 유동성이 중요한 목표 전환형 상품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합한 그런 운용 전략이다. 그 부분을 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 발표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KCJ 자산운용에 문의를 주시면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J 자산운용 주식운용팀의 김영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